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6월은 여름의 대명사 같은 그런 달이라고 할까요?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기 전 더위를 대비하라는 그런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30도 가까이 낮 기온이 치솟고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를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생방송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혁신성장의 부총리가 총대 매라,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분기 하위 20% 가구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열심히 뛰는데 뭔가 불만이 나오고 미흡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은 고용시장 내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면서 고령자의 소득 감소, 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은 이것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정책 실패 탓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마는 경제의 성장을 위주로 할 것인가, 분배에 중점을 둘 것인가, 상당히 한나라 국가 지도자로서 고민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뉴스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북미 회담이 뜨자 북일 또 북러까지 꿈틀인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7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실 같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죠. 이 요시히데 장관은 오는 7일 회담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일본인 가족 납치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거듭 호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을 볼 경우에 북한과 일본 간 외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분수령은 북미 관계가 어떤 선거 속에 어떤 내실을 다지는
가시적인 그런 걸 보여주느냐 관건이죠. 8월 1일부터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강력 회의를 계기로 이용호 북한 외무상 또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회담 개최 의향을 이미 북한 측에 다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상회담을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과 일본 외상회담은 개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 측으로부터 북미 정상회담 관련 추진 상황을 듣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뉴스작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김문수, 바꾸자 서울로 벽보를 단일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시장 후보는 지난 30일 TV토론에서 한 목소리로 박원순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번 선거 슬로건도 바꾸자 서울로 똑같이 내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궁금증을 다 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박 시장은 제대로 한 게 없다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제대로 안 돼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도 많은 서울 시민이 박 시장이 지난 7년 동안 한 게 없다. 내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한다면서 현재 서울의 실업률은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 IMF 이래 최악의 수준이며 폐업률 역시 1년 새 20만 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박원순 후보가 느긋해졌어요. 쏠 테면 쏴라. 느긋하게 이렇게 맞받아치는데 이에 대해서 박 후보는 지난 7년간 서울은 시대와 도시의 운명이 바뀐 시간이었다면서 사람 중심 도시로 변화했고 도시 경쟁력도 세계 6위로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안 두 후보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같은 슬로건을 내건 것은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봐야 현재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지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역대 사례를 보면은 선거 2, 3일을 남겨놓고도 단일화는 해왔다.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역시 사람은 희망을 보고 사는 거죠.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국 12군데서 격돌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수가 299명, 300명이니까 이 중에서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12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죠.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묻혀서 국민의 관심이 흐려졌던 지방선거가 6월을 맞아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거리나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유세차의 그 소음 때문에 뭐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12일 자정까지는 뭐 견뎌내야 하겠죠. 특히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현 정부와 대통령의 중간평가란 의미의 미니 총선으로 인식돼서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2년간 국회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국의 향배를 가른 그런 전망이기도 합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서울 노원평,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의 제천 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인천 남동구 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4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이 3곳, 민주평화당 1곳, 민중당이 1곳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한 경북 김천을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최대 10곳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 한국당은 경북 김천에서 1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제구였던 서울 노원병과 안 후보의 측근 최명길 전 의원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 2곳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판세입니다. 이 밖에 호남을 기준으로 한 평화당은 호남 2곳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하면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맞춰서 국정 동력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여당이 완패해서 원내 일당 자리를 내줄 경우에 야권의 견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순서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제목 뉴스죠. 첫 번째, 평양 비워도 괜찮을까? 김정은의 고민. 네, 헤드 잘 뽑았죠.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이 담긴 그런 헤드네요. 다음은 사람도 가게도 떠난다. 군사는 이삿짐 센터만 슬픈 호황. 결국 GM 코리아가 폐쇄됐습니다. 군산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일제수탈기 아픔과 함께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도시였는데 GM이 떠나면서 썰렁한 도시, 공동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의 짙은 그늘, 새벽 인력시장 그늘, 그만큼 지금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다음은 선거운동 첫날 박 청소 노동자 김 시장 상인 안 경찰관 손잡았다. 네, 선거 공식적인 운동 첫날 박원순 후보가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청소 노동자, 김문수 후보는 시장 상인, 안철수 후보는 경찰관의 손을 잡았다는 그런 헤드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북미 회담 직전 내달 9일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 네, 이어서 서울시
119 대원 맞으면은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저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119 대원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권력에 맞서서 폭행하는 거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들이 왜 맞는지 저는 화가 납니다. 무술을 좀 더 배우더라도 현장에서 제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MB 때 해외 자원개발 맡았던 간부들 줄줄이 면직.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기사네요.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돼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뉴스타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장지성 시인의 고요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총새 한 마리가 언제부터 앉아있다. 호수에 잠겨있는 고향과 저녁 노을, 일순간 낙하를 하며 낚아채는 먼 유년. 여러분, 물총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몸통과 깃털이 그야말로 에메랄드, 비취색의 신비한 그런 색깔을 가진 새인데,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호숫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총새가 먹이를 낚아채는 물속으로 투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들도 있죠. 매 같은 거. 물속으로 일직선 투하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내는 실력이 대단한 새입니다. 색깔은 그렇게 예쁘고 그런데 낚아채는 실력은 맹수답습니다. 아마 시인은 이 물총새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고향과 저녁 노을을 물총새처럼 그 생각이 일순간에 다녀오는 것을 의인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짧으면서도 은유, 메타 기법이 뛰어난 시 언덕길. 오늘은 장지성 시인의 고요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울산, 동구, 전남의 영암, 목포, 해남 등 5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정 그리고 지역 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곳은 울산 동구, 또 경남 거제, 통영, 고성, 또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해남 등 5개 권역으로 지정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입니다. 산업위기 지역은 지난 4월 지정된 군산 지역에 이어서 6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GM 자동차의 군산 폐쇄는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는 이런 실마리를 안겨주고 있고 빨리 이에 대처하는 그런 위기 대응 그런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도 아마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 부총리는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특별 보증을 추가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시는 지하수에서 라돈이 17%가량 검출됐다는 좀 좋지 않은 뉴스네요. 최근에 라돈 침대 등으로 국민 불안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정수장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부라 옥탄산을 비롯한 각종 이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이 돼서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하수를 식수 등으로 사용하는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니까 마을 우물등, 시골에 가면 그 마을 공동우물이 있죠. 이런데 17%에서 라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과불화 화합물의 검출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활성탄 등을 넣어서 저감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그동안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지방 상수도 보급 등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과불화 화합물 3종과 라돈을 수질 검사 항목에 넣고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 또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학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이런 데서 찾는다고 합니다. 각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막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것을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이런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일본 수필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공감되는 바가 있죠.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행복 기준을 어떻게 전환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 기쁨, 보람, 만족도 다를 것입니다. 저도 거리를 지나다가 빵 굽는 향긋한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나 나름대로의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 이것이 바로 소확행이라 그러죠. 자, 작은 기쁨 속에 큰 행복 느끼시는 오늘 하루 되십시오. 생방송 뉴스프리존 뉴스찾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